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제 15. 이번에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 자, 여러분 앞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곱셈과 나눗셈은 제곱근의 성질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자, 이번에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서 요것만 바꿔서 생각하면 문자식이라고 할까요? 문자 XYZ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제곱근 대신에 이것을 문자로만 바꾸면은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문자의 덧셈과 뺄셈 언제 했어요, 우리?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문자의 덧셈과 뺄셈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자의 덧셈과 뺄셈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문자의 덧셈과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같은 종류의 한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의 덧셈과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동류항. 동류항의 개념이 뭡니까?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자의 종류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차수가 모두 같은 항.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A가 한 개씩 있거나, 만약에 X가 있다면 X가 두 개 있으면 다른 항도 X가 두 개 곱해져 있어야 동류항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의 곱해져 있는 종류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즉 차수가 같은 항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렀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끼리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제곱근도 같은 종류의 제곱근끼리만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주어진 문자식 있어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2x 플러스 3x, 2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4y. 자, 이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얘는 더 이상 할 수가, 1번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2x와 3x, 즉 다시 말하면 2x는 x라는 문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 3x는 x라는 문자가 세 개가 있다는 뜻이니까 x 두 개와 x 세 개를 더하면, 그렇죠, 우리는 바로 5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굳이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요렇게 2 플러스 3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x 두 개, x 세 개 합하면 x 다섯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5x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x-y 동류항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어때요? 자, 이건 동류항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 y로 묶어내면 앞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 빼기 4 이렇게 돼서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동류항끼리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 뺄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x 자리에는 위에 식을 x 자리에는 루트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루트 3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주어진 문제를 다시 쓰면 1-는 바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 다시 없으면은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4번 문제는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루트 2와 루트 3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류항이라는 말을 제곱근에서는 쓰진 않지만 하여튼 동류항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고 이게 끝이에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 여기가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잘못 썼네요. 루트 2라고 써야 되죠. 자, 여기는 어때요? 그렇죠. 제곱근 2라는 게, 즉 루트 2라는 게 두 개가 똑같죠. 즉 루트 2라는 게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세 개 있다는 뜻이에요. 다 더하면 루트 2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 개 있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플러스 3에서 이게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죠? 5 루트 2. 이렇게 우리는 더 같은 종류의 제곱근을 만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계산을 해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루트 2와 루트 3은 더 이상 같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기서 계산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자, 여기도 어때요? 루트 3으로서 같은 종류의 제곱근을 만나면 우리는 묶어내고 문자식과 똑같이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1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해서 더 계산을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계산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5번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루트 1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 동류항일까요? 같은 종류의 제곱근일까요? 같은 종류의 제곱근이 아닐까요? 이 둘은 같은 종류의 제곱근일까요? 같은 종류의 제곱근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제곱근 12가 제곱근 3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곱근 12의 이 안쪽 분 10이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래서 뭐는 바로 이 2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제곱을 버리면서. 그래서 주어진 식은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근 12는 2 루트 3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루트 3 루트 3이 남아서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3은 결국에는 2 빼기 1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모양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류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제곱근을 어떻게 단순화시킨 결과, 즉 결과 남아있는 최소한의 제곱근일수록 뭐 해야 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동일합니다. 같은 종류의 이런 제곱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고 m과 n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세제곱근이 2개 있고 세제곱근이 4개 있어. 그래서 세제곱근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뺄셈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제곱근이라면 같은 종류의 제곱근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고 남아있는 m 빼기 n, 자, 이 m 빼기 n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곱근 2개에서 제곱근 세제곱근 2개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세제곱근 4개 있는 것에 둘이 빼니까 마이너스 2만큼 남아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제곱근 2와 제곱근 8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정리되면
2루트 2로서 같은 종류의 제곱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항 1 플러스 2의 개념에 의해서 3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3루트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같은 종류의 제곱근들끼리 묶는 거예요. 5제곱근은 5제곱근끼리 묶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5제곱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은 세제곱근끼리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제곱근끼리 계산하면 2 빼기 1, 이 둘이 만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1루트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1루트 3과 3루트 3 1과 3이 만나는 거죠. 1과 3이 만나서 4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루트 2가 분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계산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리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 분모는 뭐가 돼서 2가 돼서 약분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3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3루트 2가 되죠. 3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분모를 유리화하게 되면 3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따라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결과적인 루트 2, 루트 2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뭐만 챙겨서 여기는 3과 마이너스 1, 얘를 정리해서 2가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2루트 2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통해서 감을 잡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또 여기 또 참고할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제곱근끼리는 이렇게 뭐 더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곱하기에서 가능한 거죠. 더하기에서는 이런 형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을 하시고, 혹시 뭐 모양이 비슷하다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학습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계산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호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제곱근에 뭘 공부했어요? 그동안 뭘 공부했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공부했고, 이번에 뭘 공부했어요?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잖아요. 자, 이제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다 곱해서 이것을 이제 다 섞어서 다뤄보겠다. 이게 바로 근호가 있는 식의 계산 문제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 다 섞어서 써보자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괄호가 있으면 뭘 하게 돼요?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트 A가 루트 B와 만나고 루트 A가 루트 C와 만나서 곱해지니까 곱하기 연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요 안에 덧셈과 괄호 안에 덧셈과 뺄셈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 한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뒤에 있어도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있을 때 루트 제곱근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제곱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유리화 할 수 있죠. 같은 제곱근을 곱해서 유리화를 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벗길 수 없는 제곱근이 루트 안에 있을 분모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하여서 분모를 어떻게 만들고, 이 분모는 유리화로 만들어내고, 그죠? 자, 이렇게 유리수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는 정리해주는 이런 형태를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루트 3을 제곱하기 위해서 루트 3을 이 전체 분자 분모 전체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뭘로 바뀌고 3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분배돼서 루트 15 루트 6이 되겠네요. 분자는 그죠? 이렇게 3분의 루트 15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눗셈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분수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유리화. 유리화를 여기서는 안 했네요. 유리화를 안 하고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네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24와 15가 다 3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면은 3일은 3, 37은 20, 38은 24, 그죠? 3일은 3, 3, 5, 15에서 루트 8 빼기 루트 5가 되고, 루트 8이라고 한 것은 8은 2가 3번 곱해서 2제곱 곱하기 2니까 2가 나가서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5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는 이제 유리화를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왜 유리화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배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항이, 분자의 각 항이. 근데 여기서처럼 여기는 배수의 형태를 취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3이 되고, 이 부분은 분배를 시키면 3, 5, 15, 37은 21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더 정리하는 게 끝이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